웃다가 소변이 샜습니다. 기침 한 번에 속옷이 젖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비뇨기 건강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 70% 이상이 요실금의 진짜 원인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요실금으로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열심히 골반 운동만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이고 풀고를 반복하죠.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도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실금은 단순히 근육만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지난 25년간 비뇨기 건강과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실금은 몸이 보내는 복합적인 신호라는 점입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근육 불균형, 잘못된 생활습관, 복용 중인 약물, 심지어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겁니다. 근육이 약해졌구나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누수가 생긴 집에서 바닥만 닦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왜 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실금의 진짜 원인 5가지를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폐경 이후 점막 변화가 어떻게 요실금을 만드는지, 근육 불균형이 왜 골반 저근을 혼자 과로하게 만드는지, 변비와 기침이 복압을 어떻게 높이는지, 커피와 탄산음료가 방광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이 소변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모든 걸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 겁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결국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을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내 몸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보이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 채널은 매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진짜 정보를 전합니다. 겉핥기 정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다룹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실금의 첫 번째 진짜 원인인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부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내 몸의 숨은 비밀이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요실금은 언제부터 시작되셨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67세 김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님은 3년 전부터 웃을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샜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조금이었습니다. 패드 하나면 충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침할 때도 새고, 계단 내려갈 때도 새고, 급하게 걸을 때도 샜습니다. 김영희님은 유튜브에서 골반 운동을 찾아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을 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출할 때마다 불안해서 패드를 2-3개씩 챙기게 됐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나만 이런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김영희님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폐경 후 6년이 지났지만 점막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만성 변비 때문에 매일 화장실에서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셋째, 커피를 하루 3잔씩 마시고 저녁에도 녹차를 드셨습니다. 넷째, 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골반 저근 운동만으로는 절대 나아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운동은 그대로 하되 먼저 변비부터 해결하고 커피를 줄이고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김영희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벌써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낮에도 덜 급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요실금의 진실입니다. 단순히 근육만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쳐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내 몸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요실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원인 파악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채널을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실금의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폐경입니다. 폐경이 오면 생리가 멈추는 것 외에도 몸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보습제 같은 존재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점막이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특히 요도와 질 주변 점막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작용하죠. 그런데 폐경 후에는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마치 겨울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안쪽 점막도 똑같은 변화를 겪는 겁니다. 점막이 얇아지면 소변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요도 주변 조직이 예전처럼 탄력 있게 조여주지 못하니까 작은 압력에도 쉽게 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방광을 지탱하는 인대와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한국여성건강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폐경 후 5년 이내에 요실금을 경험하는 여성이 전체의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탄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당황하십니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준비된 변화였던 겁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요실금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쥐 건조감, 가려움, 잦은 소변, 방광염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순자님도 처음엔 단순히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점막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점막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야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폐경 이후 요실금이 생겼다면 단순히 근육 운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점막 건강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에스트로겐을 소량만 국소적으로 바르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라서 부담도 적고 효과도 빠릅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시작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폐경으로 점막이 약해지는 동시에 근육에도 중요한 변화가 옵니다. 바로 근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10년마다 약 8%씩 줄어듭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복부 같은 몸의 중심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죠. 이 중심 근육들은 우리가 서 있고 걷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변을 조절하는 골반 저근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골반 저근은 방광 바로 밑에서 소변이 새지 않게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 혼자서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뒤에서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고 위에서 복부 코어가 안정감을 줘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팀 스포츠처럼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허리가 뒤로 젖히거나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방광과 요도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걸립니다. 골반 저근은 혼자서 과로하게 되고 결국 지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서울대 노인건강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자세 불균형이 있는 시니어의 78%가 복압성 요실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5세 이정희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골반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엉덩이 근육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고 걸을 때도 허리를 뒤로 젖힌 채 걸으셨죠. 자세부터 바로잡고 엉덩이 근육을 함께 키우니까 그제야 골반 저근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요실금의 근육 문제는 약해서가 아니라 불균형 때문입니다. 골반 저근만 집중적으로 단련해봤자
주변 팀원들이 약하면 소용없습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아래도 안정됩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걷기만 해도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깨어나고 그러면 골반 저근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복압입니다. 복압은 배 안의 압력을 말하는데 이 압력이 높아지면 그 힘이 고스란히 아래로 전달됩니다. 방광이 위에서 꾹 눌리는 셈이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복압을 자주 높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배에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번 힘줄 때마다 골반 저근이 강하게 눌립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방광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서서히 늘어나 버립니다. 마치 고무줄을 매일 당기다 보면 결국 늘어나는 것처럼요. 대한장연구학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만성 변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요실금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나 알레르기로 기침이 오래가거나 만성기관지염처럼 늘 기침을 하는 분들은 한 번 기침할 때마다 복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충격이 반복되면 방광 아래 조직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담배를 오래 피우셨던 분들은 기침이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뱃살도 문제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배 안의 압력이 평소에도 높아진 상태가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방광이 계속 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기침 한 번, 웃음 한 번 해도 소변이 쉽게 셉니다. 체중이 5kg만 줄어도 요실금 증상이 30% 이상 완화된다는 미국 비뇨기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습관도 복압을 높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서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허리를 숙여드는 자세는 골반 저근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방광을 지탱하던 조직이 조금씩 아래로 처집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있는 분에게는 변비부터 해결하고 무거운 건 나누어 들고 기침은 치료하고 체중은 조금씩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는 습관부터 바꾸는 게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방광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특히 커피, 차, 탄산음료,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 방광을 자극합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더 자주 만들게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흥분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도 빨리 가고 싶은 느낌을 줍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콜라 속의 카페인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한 잔만 마셔도 30분 안에 화장실이 급해지는 분들이 많죠. 특히 폐경 후 방광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이 자극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국립건강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하루 커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요실금 발생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탄산음료와 매운 음식도 방광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들은 방광 내벽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이나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야식도 문제입니다. 밤에는 신장이 천천히 작동해야 하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이 깨어있고 방광도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중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불안, 긴장, 스트레스 같은 감정도 방광을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긴장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 신경이 방광을 조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방광도 불안해지는 거죠. 시험 보기 전이나 중요한 약속 앞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 방광이 쉴 틈이 없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뇌가 소변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실제로는 많지 않은 양에도 깨어납니다. 제가 만난 69세 최미숙님도 밤에 4-5번씩 깼는데 알고 보니 수면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나니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즉, 방광은 단순한 저장 주머니가 아니라 감정과 생활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하루 커피 양을 줄이고 저녁 이후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고 마음을 편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증상이 훨씬 완화됩니다. 5번째 원인은 약물과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여러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들이 방광 기능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혈압이나 부종을 조절하기 위해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몸의 부기를 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방광에는 부담이 됩니다. 소변이 자주 차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면 새기 쉬운 상황이 생깁니다.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약들은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근육의 긴장도를 낮춥니다. 방광 입구를 조여주는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밤에 복용한 후 깊은 잠에 들면 소변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당뇨병도 요실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이 여분의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방광이 자주 차게 됩니다. 또한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이 약해져 방광의 조절 기능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40% 이상이 배뇨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요로 감염도 방광을 자극해 요실금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킵니다. 방광이 염증으로 예민해지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바로 신호가 오고 참기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운동보다 감염 치료가 먼저입니다. 항생제 치료만 받아도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요실금은 몸의 여러 조건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골반 적은 하나만 바라보면 원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최근 혈당은 어떤지,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의 내부 원인을 살핀 뒤 다음 단계는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요실금을 해결하려면 먼저 내 몸의 원인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실금은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폐경으로 점막이 약해져서, 또 다른 누군가는 근육이 약하거나 변비로 복압이 높아져서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해당되는 원인을 3가지 정도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신다. 변비로 화장실에서 힘을 자주 준다. 밤에 2-3번 이상 깬다. 이 3가지가 내 요실금의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앞으로 생활 습관을 바꿀 때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부담이 크지만 3가지를 우선순위로 잡으면 꾸준히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두세요. 매일 아침 한 번씩 확인하면서 오늘은 이 중에서 뭘 조금 더 신경 쓸지 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배뇨일지를 써보세요. 배뇨일지는 단순히 화장실 횟수를 적는 기록장이 아닙니다. 내 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소중한 단서입니다. 시간대, 마신 음료, 먹은 음식,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소변이 샌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의 상황을 함께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커피 한 잔 마신 후 화장실 2번 갔다. 오후 3시에 기침 후 살짝 샜다. 저녁 9시에 탄산음료 마신 후 급하게 느꼈다. 이런 식으로만 기록해도 내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간대나 음식 혹은 긴장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바로 원인 신호입니다. 배뇨일지는 일주일만 써도 충분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간 패턴을 보면 내 몸의 습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만난 66세 한 명숙님도 배뇨일지를 쓰고 나서야 자기가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밤에 자주 깬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바꿨는데도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한 가지 팁은 원인을 단정 짓지 말고 의심으로 표시해두는 겁니다. 커피 의심, 변비 의심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생활을 바꿔볼 때 어떤 변화가 효과가 있었는지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요실금은 내 몸이 보내는 생활의 경고등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화장실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소변을 너무 자주 참는 것도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참는 습관은 방광을 늘어나게 하고
자주 가는 습관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는 마음을 편하게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장실에 가서는 서두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급하게 일을 보고 바로 일어나는데 그럴 경우 방광 속에 소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주지 않은 채 천천히 배뇨하세요. 끝났다고 느껴진 후에도 10초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일어나면 남은 소변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배뇨 후 화장지를 사용할 때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건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감염이 생기면 요실금이 훨씬 악화되니까요. 작은 습관이지만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식습관도 조절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카페인, 탄산, 매운 음식, 짠 음식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커피를 하루 3잔 마시던 분이라면 일단 2잔으로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방광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알겁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생활 속 운동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몸의 중심을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살짝 조이거나 누워서 아랫배를 살짝 당겨보세요. 처음엔 힘이 잘 안 들어가도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기억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운동이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 엉덩이에 힘을 주고 5초 유지, 10회 반복. 이것만 아침 저녁으로 해도 골반저근이 살아납니다. 계단 오를 때도 엉덩이에 의식을 두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일상이 곧 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방광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요실금은 단번에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몸의 회복 과정을 통해 서서히 나아지는 증상입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모이면 어느 날 이제는 덜 새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소변이 갑자기 너무 자주 마렵거나 밤에 3번 이상 깨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보다는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잔뇨감이 심하다면 감염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둘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 요실금이 아닙니다. 방광이나 요도, 신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드물게 종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소변이 새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배가 불편하게 남는 느낌이 있다면 방광 수축력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신경계 문제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침이나 웃을 때 새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방광을 지탱하는 구조가 이미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간단한 레이저 치료나 보조기구로도 많이 개선됩니다. 너무 늦게 오면 방광 위치가 더 처질 수 있으니 초기일수록 치료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실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외출을 피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상태입니다. 이럴 땐 단순한 증상 치료를 넘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요실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몸이 약해져서 생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속상해하시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이 이제 나를 조금만 더 돌봐줘 하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요실금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폐경으로 인한 점막의 변화, 근육의 약화와 불균형, 복압을 높이는 생활습관, 카페인이나 수면 부족,
그리고 약이나 질환까지 모두가 함께 얽혀서 생기는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열쇠도 하나만 고치기가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이 생기면 골반 운동만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왜 요실금이 생겼는지,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바꿔야 할지가 보이고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방광을 편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꾸준히 해도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커피 한 잔 줄이기, 저녁물 조금만 마시기, 화장실에서 10초 더 기다리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요실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하루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자신감과 생활의 즐거움이 되돌아옵니다. 이제는 외출이 무섭지 않아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바로 내가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은 나를 꾸짖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과정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실금 검사와 치료, 그리고 병원에서의 실제 과정을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수술은 언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꾸준히 배워가며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아가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